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께 접근해서 화법을 펼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약을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 전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표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가능하면 이거랑 유사한 표를 만들어서 고객께 아이 브레이킹 차원의 자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축을 쭉 보면은요, 제가 상속재산 규모라는 축에다가 15억 재산부터 20억, 30억, 40억, 50억 재산 표시를 해놨죠. 또 다른 축에다가 예상 상속세라고 적어 놓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부터 배우자 공제 5억, 7억, 10억을 표시해 놨죠. 여러분 앞에 4개 강의를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이 축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왜 15억 이하 되는 분들은 화면에 표시를 안 했을까요? 결론은 부담하는 상속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이에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고객들이 별로 필요를 못 느낍니다. 또 왜 제가 배우자 공제를 이렇게 없는 경우 5억, 7억, 10억, 즉 10억 이상 표시를 안 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제가 민법상 한도 내에서 배우자 공제가 된다고 지난번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분들이니까 향후에 이런 분들은 자녀가 보통 기본 2명, 3명씩이에요. 만약에 3명이라면 배우자 공제 한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배우자 1.5, 큰애 1, 둘째 1, 셋째 1, 4.5에 1.5가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계산하면 3분의 1, 33%가 되기 때문에 10억 이상 배우자 공제 한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한편 10억 이상 배우자 사모님이 물려받으시면 다시 몇 년 뒤에 돌아가실 때 재차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또 배우자가 없어서 큰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적정한 배우자의 상속받을 금액은 10억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10억 이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칸마다 모든 걸 다 설명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30억 재산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강남이나 잘 나가는 지역의 아파트가 보통 25억 이상이기 때문에, 자, 아파트 한 채 강남에 있다? 그냥 30억 재산가입니다. 내가 지방에 아파트 큰 거 하나 있다? 땅 좀 있다? 예금 조금 있다? 그냥 30억이에요. 자, 기준 볼게요. 만약에 30억 재산가가 배우자가 안 계신다. 그 칸을 보세요. 그럼 얼마 써 있습니까? 8억 1,400만 원. 어떻게 나왔을까요? 30억 물려받고요. 일괄공제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5억이겠죠? 배우자가 안 계셔. 없죠, 배우자 공제가. 금융자산 공제 같은 게 없다면 30억 빼기 5억, 25억 나와요. 몇 프로 구간입니까? 공부해보신 분들. 자, 무조건 40% 구간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하고 나오면 3% 신고세 공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8억 1,4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또 한편 배우자가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칸입니다. 그러면 일괄공제가 5억이고요. 배우자한테 안 주거나 배우자가 5억 이하 금액을 받으면 5억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금융자산은 없다 가정을 할게요.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 그러면 30억 빼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억. 얼마 남아요? 20억. 여전히 40% 구간. 누진공제 1억 2천 빼고 나면 또 3% 공제하고 나면 6억 2천만 원 세금이 나옵니다. 자, 쭉 가서 마지막 칸에 배우자 공제 10억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이죠? 배우자가 정말 10억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근데 재산 30억이다. 그러면 10억은 배우자한테, 나머지 10억은 큰애한테, 나머지 10억은 둘째한테 공평하게 n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 공제가 실제 받은 금액의 민법상 한도이기 때문에 1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일괄공제 5억이죠? 배우자 공제 10억이죠. 그러면 10억 공제가 되니까 30억 빼기 15억, 15억 남아요. 여전히 10억 넘기 때문에 40% 구간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빼고 나면 세금이 4억 2천만 원 나와요. 자, 30억일 때 적게는 4억 2천, 많게는 8억 세금 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 정도 물려받으면 4억, 5억, 6억 정도 세금은 내야 되는 것 같이 보이시죠? 자, 실제 이거를 부담하는 그 살아계신 사모님과 자녀분들은요, 진짜 완전히 엄청난 부담을 느끼십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 30억을 예금 10억 이상 물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있는 부동산 팔거나 아파트 전세 주고 이사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하려고? 세금 내려고.
연부연납 10년 동안 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돈 벌어 그 연부연납 하면은요, 진짜 힘듭니다, 생활이. 자, 하물며 재산이 얼마로 올라가는 겁니까? 40억, 50억 올라가면은요, 정말 세금이 10억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 잘 보신 다음에요, 여러분 고객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 고객인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재산이 15억 안팎이나 20억 안 되는 고객이다 라고 하면 뭐 그냥 방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30억 안팎의 일반적인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꼭 내가 나중에 사망하면 내 배우자나 애들이 얼마나 세금이 부담을 느껴야 될지를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재산이 40억이 넘어간다고요? 이분들은 무조건 이걸 확인해서 어떻게 내 자녀나 배우자가 이 상속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 고객분들께 반드시 전파해 주세요.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면은요, 돈이 진짜 많으세요. 그런데 이 상속과 징여에는 진짜 무심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방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많은 부자들이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제 막 돌아가시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징여 절세에 대한 전도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전파할 것이냐? 자, 첫 번째,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세금 전략 가이드라는 책자를 국세청에서 발행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발간 책자 메뉴가 있고요. 그걸 클릭을 딱 하면 거기에 아예 책 전체가 PDF 파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 2권이고요. 페이지 189페이지에 가시는 겁니다.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속세 세금 계약은 상속이 있는 자녀들이 세우기가 매우 곤란하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두 번째, 상속세 세금 계획은 10년 이상 장기간 걸쳐 시행에 대해 효과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증여하면 몇 년 있다 돌아가셔야 돼요. 10년. 안 그러면 합치죠. 마지막 중요한 거.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자녀 명의입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가 돌아가신 아버지고 수익자가 식구들이라면, 상속인이라면 여기에 거액의 상속세가 과세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장성 보험, 무슨 보험입니까? 실손보험? 암보험? 아니죠. 무조건 종신보험이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험 영업 차원에서는 제가 앞에 이미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녀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그 돈으로 나중에 사망 보험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는 재원 마련의 필요성 첫 번째와 미리 증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필요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단계는요, 첫 번째 1단계 고객의 재산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요, 세무상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제일 좋은 건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받아서 세무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야 되는 건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야 되는 건지, 보충적 평가로 가야 되는 건지, 꼬마 빌딩 감정 평가를 당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전문가 도움 받아서 이거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고객들은 재산의 목록을 주기 싫어하시죠. 그러면 대략적인 전체적인 가액만이라도 받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세금 나올까 보여주시는 거지요. 자, 2단계 가서 상속증여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당장 사망한다 세금 계산하라고 했죠. 그리고 미래의 재산가액 추정해서 미래의 상속세를 한번 추정해 보시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증여 전략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따라서 나중에 상속을 한꺼번에 할 때는 엄청난 세금이고 미리 준다 하더라도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어르신, 수익자 자녀 형태의 보험이 필요함을 여러분 강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예요. 남편 사망 시에 예상되는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 가입하자라는 사례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의사예요. 50대고요. 아내는 가정주부예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망이면 자녀는 이미 사회생활을 할까요? 아직도 학생일까요?
대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이겠죠? 남편분께서는 1년에 3억 정도를 버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큼 자리 잡은 개업한 잘 되는 의사분들은 3억 안팎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재산은 많지는 않아요. 남편 명의 거주한 아파트 15억 정도가 다인데 이분의 아버님이 미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꼬마 빌딩을 남편 명의로 상속을 받은 거죠. 시세는 50억 안팎. 그런데 이거를 보충적으로 평가했더니 25억 안팎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미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보충적으로 어떻게 평가한다 그랬죠?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새로 신축한다는 가정하에서 노후도나 위치나 등등을 고려한 평가를 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만 시세가 5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거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지 실제 이 건물을 팔면 자 50억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엄청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엄청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없는 거야 시가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땅은 공시지가, 건물을 노후도로 평가를 하면 평균적으로 반밖에 안 나옵니다. 25억인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상속세나 증여세를 왕창 내본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이 상속에 관련된 니즈가 훨씬 강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예상되는 거냐? 이미 이분들의 재산이 상당히 있고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규모도 크고 또 남편분이 또 의사로 활동을 계속 하실 거고 이런 분들은 정년이 없잖아요. 계속 재산이 늘겠죠. 따라서 남편 사망하시면 또 엄청난 상속세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이 가서 어떻게 니즈를 환기했느냐? 현 상황에서 유고가 발생하면 이만큼 세금 나옵니다. 고객님. 따라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편이 증여받은 건물을 실제 아내분이 가정주부로서 계속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의사분이 바쁘니까 세입자 들고 나는 거, 건물에서 사소하게 발생하는 각종 보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내분이 최소 일주일에 2~4번 출근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건물주인 남편한테 월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인 형태의 부동산 법인에서 월 300만 원의 월급을 아내가 받고 그 돈으로 증빙 가능한 소득을 만든 다음에 계약자 아내, 피보험자 남편, 원장님, 수익자 아내 이런 형태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좀 더 연령이 있으셔서 자녀분들이 이미 소득이 충분하다면 굳이 아내분이 아니고 자녀 명의의 계약도 가능했지만 이 사례는 이렇게 자녀들이 어려서 일단 사모님을 활용한 보험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예상 상속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객분을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이 어떤 재산들이 있는지를 목록을 뽑기가 안 쉽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규모별로 예상되는 상속세 표가 있었잖아요. 이걸 고객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제가 지금 가져온 표가 고객 재산별로 예상되는 대략적인 추정 상속치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고객님은 어디쯤 들어갈까요? 자, 이 원장님 고객님은 어디쯤 들어갈까요? 아파트가 얼마짜리라고요? 15억. 다시 복습이에요. 아파트가 15억인지 어떻게 알죠? 원장님이 판 게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파트에 매매 사례 가액이 없으면 이 아파트랑 유사한 층, 유사한 동, 유사한 평수의 아파트를 찾아내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죠. 그게 15억입니다. 꼬마 빌딩은 다시 말하지만 제대로 걸리면 꼬마 빌딩 감정평가를 당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정평가가 아닌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노후도를 고려한 평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보충적 평가로 25억이 들어간 거죠. 따라서 50대인 의사분 지금 재산은 40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을 해볼 건데 안 해본다 하더라도 표를 보면 대충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10억 안팎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니즈 환기를 시킨 다음에 고객분이 아 그래요? 그러면 내 재산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정보를 받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보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계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파트 평가했더니 15억, 꼬마 빌딩 평가했더니 25억이 나옵니다. 40억으로 계산해 볼게요.
상속재산 40억. 여기서 뭘 빼는 겁니까?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는 사실은 남편분 사망할 때 아내분이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 받거나 5억 이하여도 5억 공제를 하지만 좀 더 받으면 민법상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민법상 한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사례는 자녀가 2명이라 그랬죠? 자, 사모님 1.5, 큰애 1, 둘째 1, 1.5 더하기 1 더하기 1, 3.5에 사모님 1.5, 1.5의 비율이 있는 거죠. 3.5에 1.5, 43% 나옵니다. 재산이 얼마입니까? 40억이죠. 곱해보세요. 그럼 16억 정도의 한도가 나오죠. 따라서 사모님이 16억을 물려받아도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럼 세금이 확 들겠죠. 그런데 향후에 사모님 돌아가시면 16억 또 물려주게 되겠죠. 이때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되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서 사모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억 이상 받는 게 안 좋아요. 전략상.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본 상담을 할 때는 자, 배우자 공제를 얼마만 적용하는 게 간편할까요? 그냥 5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계산 사례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만 넣어서 10억만 공제를 하는 겁니다. 금융재산이 없기 때문에 심플하죠? 그러면 40 빼기 10 얼마가 나옵니까? 30억이 나오고요. 30억이면 40% 구간 끝이에요. 40% 곱하고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하고 나면 그 세금이 10억 4천만 원이 나오고요. 돌아가시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3% 깎아주니까 내야 되는 부담 세금은 10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고객한테 사전증여를 권할 필요도 있긴 한데요. 아직은 연령대가 50대로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사전증여는 그 다음 단계고요. 당장 상속세 나중에 예상될 거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또 의사분들은 보장 니즈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보장자산이 많이 필요한 분이세요 라고 해서 기본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원장님은 부자시기 때문에 추가로 상속세 납부 재원이 필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신보험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신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보험료 싸게 해서 환급률은 무지하게 떨어지는데 사망보험금이 많은 보험도 있고요. 최근에 유행했던 것처럼 단기납하고 10년만 유지해도 130%씩 나오는 이렇게 높은 환급률이 있는 사망보험이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급률이 빨리 올라가는 보험보다는 환급률은 낮지만 사망보험금이 아주 큰 똑같은 보험료를 하더라도 이런 보험이 훨씬 더 적합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험들을 권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 화법으로 할 줄 아셔야겠죠? 고객님,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재산가액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금액을 발표하기 때문에 최근 유사평형 거래금액으로 평가를 하고요. 꼬마빌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세 50억 원 정도 빌딩은 아직까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편입니다. 배우자님의 재산을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를 하면 아파트는 15억 원, 꼬마빌딩은 25억 원 정도로 평가되어 총재산 40억 원입니다. 이 재산의 가격이 향후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대략 10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는데 일단 상속세가 가장 많은 5억만 적용해 계산해봤습니다. 현재 금융재산이 별로 없고 향후 재산의 가격이 오를 경우 상속세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재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계약자 원장님, 피보험자 원장님, 수익자를 가족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보험금의 상속세가 또 과세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사모님으로, 피보험자는 원장님, 수익자를 사모님으로 가입하는 게 세무상 안전합니다. 다만 사모님을 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사모님의 합법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원장님 꼬마빌딩 관리자로 지정해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사모님이 원장님 건물 세입자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한데요. 세무상 문제 없도록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계약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조금 더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연령대도 있으시고 사전에 증여도 하고 보험도 가입한 사례입니다.
자, 가족 구성을 보니까요. 이분께서는 65세 임대사업자이시고요.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이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부동산이 굉장히 비싸죠. 꼬마 건물, 빌딩들이.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2000년 초반, 90년도 후반만 해도 10억 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 꼬마 빌딩들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 다 7, 80억, 100억이 가거든요. 그 고객이에요. 사모님은 이제 가정주부로 60대 초반이시고요. 자녀가 2명이 계신데 모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보니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23억이에요. 그리고 금융자산을 보니까 5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장 부지가 4억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 명의의 꼬마 빌딩이 있고요. 이게 시세 50억 정도가 가는데 보충적 평가를 했더니 25억인 거예요. 또 알아보니까 이 건물 앞으로 1년 뒤에 지하철역이 개통 예정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시세는 비싸겠지만 아직 보충적 평가를 하면 낮겠죠. 그래서 보충적 평가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다시 정리하면 아파트 23억, 금융자산은 5억, 공장부지 4억, 꼬마 빌딩 25억, 총 재산 57억 정도 재산가입니다. 좀 전 사례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진짜 부자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을 딱 만나서 상속증여 니즈를 불러일으켜서 1단계 사전증여 없을 경우와 사전증여 있을 경우를 비교 분석해 드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대다수의 고객들이 분석해 드리면 와, 내가 나중에 사망하면 세금이 많구나. 미리 증여해야지. 또는 야, 내 세금이 나중에 많구나, 사망하면 종신보험 가입해야지. 이런 반응들을 다 보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여러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반응을 보여서 맞장구를 치면 마치 내가 엮여서 보험 하나 가입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상당수 대다수의 고객들은 거절을 합니다. 나한테 상속세 증여세 얘기하지 마.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거절 처리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고객을 끈질기게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꼬마 빌딩을 보충적으로 평가해서 배우자에게 6억, 큰애한테 5억, 둘째한테 5억 증여하는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속세 납부 지원을 위해서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그런 사례예요. 자, 먼저 지금 당장 예상 상속세를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재산가액 아파트 23억, 금융재산 5억 원, 토지 4억 원, 꼬마 빌딩 25억 원, 총 얼마라고요? 57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 재산을 일시에 상속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상속재산 57억 원. 자, 일괄공제 5억 원이죠? 배우자 공제는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계산의 편의상 가장 세금이 많은 구조인 배우자 공제 5억만 넣고요. 자, 금융재산이 5억이니까 20% 해서 1억 원 공제가 들어갑니다. 57 빼기 11억, 46억 남고요. 최고세율 50% 받고 누진공제 4억 6천 빼고 나면 세금이 18억 4천만 원 나옵니다. 3% 깎아주고 신고세 공제하고 나면 17억 8천 정도의 세금 부담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보험영업 차원에서 이렇게 복잡한 세금을 알아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계산 차원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이렇게 계산된 표를 보고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받으면 되니까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이 분석 차원의 공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려 17억 세금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증여하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모님한테 6억, 애들한테 5억씩 증여하는 겁니다. 자, 큰애한테 5억 증여한다. 공제 5천만 원, 4억 5천 남았죠? 20% 곱하고요. 누진공제 1천만 원 빼고 나면 8천만 원 세금 나오고요. 그 달 말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3% 깎아주니까 1인당 7,760만 원 부담. 2명이니까 곱하기 2, 1억 5,500 정도 세금 부담이 됩니다. 사모님 배우자는 6억 공제 증여하니까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증여를 했죠? 그럼 내 재산이 얼마입니까? 57억이죠. 얼마 증여했습니까? 6억 더하기 5억 더하기 5억, 16억. 얼마로 재산이 줄어듭니까? 41억으로 주는 거죠. 다만 전제, 증여했으면 몇 년 살아 계셔야 돼요. 자, 10년 이상 살아 계시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 재산가액이 그대로 있을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알 수 없지만 계산이 그냥 제가
똑같이 오르지 않는다는 굉장히 우호적인 가정에서 한 거예요. 원래 오르겠지만. 자, 그러면 41억 상속재산 집어넣고요. 10년 이전에 증여를 했던 말던 일괄 공제 5억 똑같고요. 배우자 공제 5억 똑같고요. 금융자산 공제 1억 똑같기 때문에 11억을 빼고 나면 과표가 30억으로 줄어들죠. 따라서 40% 구간이고요. 누진공제 1억 6천 빼고 나면 세금이 10억 4천으로 줄고 6개월 내에 신고하면 3% 깎아주니까 부담 대금이 10억으로 팍 주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사전 증여를 하지 않을 때와 사전 증여를 할 때 비교해보면 사전 증여 없으면 무려 17억 8,500이라는 왕창 세금이 나오지만 사전 증여를 하면 당장 증여세 1억 5,500을 내고 10년 이후에 사망할 때 상속세 10억을 내면 총 세금이 11억 5,500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전체 물려줄 때 대비 6억 3천만 원 35%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몽땅 다 재산 쥐고 있다가 17억 8,500 세금 내시겠습니까? 미리 풀어주고 6억 3천만 원 세금을 절세하겠습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후자이겠죠? 여러분 따라서 요 내용 고객께 잘 한번 전파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고객의 보험계약 포인트입니다. 본인 재산의 예상 상속세를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요.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 증여로 재산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하나 참고할 거, 배우자나 자녀는 10년간 사전 증여한 거를 더하게 돼 있지만 손자나 사위나 며느리는 5년간 사전 증여한 걸 더하게 돼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액자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상속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상당 금액을 뭐로 모으자? 종신보험으로 모으는 게 필요하니까 이 고객은 자녀가 2명이었죠?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 이런 구조의 종신보험 150만 원짜리 2건을 계약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